8월 4일 수요일입니다. 가상자산 시황 분석 및 뉴스를 전달하는 블록체인입니다. 주요 시황 단신입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검증하는 전문 은행을 지정하고 특정 금융정보법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현재 가상화폐 시장의 대부분의 토큰과 가상화폐 공개는 미등록 증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벡트가 샌드위치 체인 퀴즈노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8월 중순부터 미국 덴버에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합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 핀센의 마이클 모지에 국장 대행이 이번 주 국장 대행직에서 물러나고 히마 마울리데스가 핀센 국장 대행으로 임명됐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뉴욕 지수가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80% 상승하고 S&P 500 지수는 0.85%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55%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난 24시간의 주요 코인 마켓 시황 정보입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포럼 발표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강력 규제를 시사하면서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4일 오후 1시 10분 기준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전일보다 1.88% 하락한 37,931달러입니다. 이더리움은 1.58% 하락한 2,489달러입니다. 에이다는 4.45% 하락한 1.34달러입니다. 리플은 1.79% 하락한 0.7114달러입니다. 도지코인은 2.48% 하락한 0.1957달러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0.53% 하락한 532달러입니다. 이오스는 0.67% 상승한 3.99달러입니다. 주요 메이저 코인과 알트코인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이 가상화폐 시장을 최대한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에스펀 안보 포럼에 참석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와 관련해 SEC가 가능한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몇몇 규정들은 아주 잘 만들어졌다면서도 거래, 상품, 플랫폼이 규제 공백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의회로부터 추가 권한을 승인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 가상자산 시장을 서부 무법 시대에 비유하며 투자자들을 보호할 더 많은 권한 및 자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시장이 투자자 사기와 시장 조작에 취약하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미국인들이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플랫폼 등에서 가상화폐를 사고 팔고 빌리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에서는 공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관심을 모았던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ETF 승인 여부에 관해선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디크립트가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체인얼리시스의 보고서 가상화폐와 중국을 인용해 2019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중국 가상화폐 주소들이 20억 달러 이상의 범죄 관련 자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기, 마약 밀매 등 다크웹 마켓 운영이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 러시아의 가상화폐 범죄가 급증하는 것과 달리 중국발 범죄 관련 거래량은 감소세라면서 2019년 플러스 토큰 같은 대형 폰지 사기가 사라졌으며 지난 6월 중국 당국이 OTC 돈 세탁 관련자 1,100명을 체포함에 따라 불법 자금 흐름도 추가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잭도시 트위터 CEO가 미국 인프라법에 가상화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패투미 론 와이든 의원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인프라법의 가상화폐 납세 보고는 비트코인 노드 운영자, 개발자, 채굴자에게 실행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상원 금융위원회 소속 패투미 공화당 의원은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의 가상화폐 납세 보고 관련 내용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가상화폐 납세 보고 제도는 성급하게 설계됐으며 가상화폐 납세 보고 요건 서술 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기존 인프라법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자, 하드웨어 제조업체, 채굴자 등이 광범위한 납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른 납세 규모는 28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당국 신고 기한이 40여일 남은 가운데 NH농협은행이 실명 확인 입출금 실명 계정을 제공하는 빗썸과 코인원에 자금 이동 규칙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전까지 가상화폐 입출금을 막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농협 관계자는 블록체인 특성상 가상화폐를 주고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는 만큼 특근법 개정안이 요구하는 트래블룰을 준수하기 어렵다며 빗썸과 코인원에게 트래블룰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가상화폐 유입 유출을 막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안을 받은 두 거래소는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뉴스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했던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컨설팅 결과를 이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과 발표에 거래소 컨설팅 이행 상황, 평가, 보완점 등이 공개되면서 9월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대략적인 후보군이 추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내용은 컨설팅 신청, 완료, 미이행 거래소, 컨설팅 후 거래소 평가, 보완점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컨설팅 후 거래소 평가에는 자금 세탁 방지, 코인 및 고객 위험 등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한 평가가 언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개별 거래소 명칭 공개에 대해서는 논의 중입니다. 현재 한국 블록체인 협회가 추산한 국내 거래소는 200여 개로 이 중 컨설팅에 참여한 거래소는 30여 곳으로 추산됩니다. 금융위원회의 현장 컨설팅은 필수가 아닌 만큼 실명 확인 계좌 발급이나 특근법 관련 사업자 신고 절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컨설팅을 받은 곳 중에서 사업자 신고가 가능한 거래소가 추려질 것이란 평가입니다. 사실상 생존 후보군인 셈입니다. 이상으로 8월 4일 블록체인을 마칩니다.